하교 시간이 되자 인형 뽑기 가게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리를 잡고 능숙하게 카드를 넣습니다. 실패 또 실패. 10분 사이에 4번이나 결제를 했습니다. 매일 와요 혹시? 저는 자주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게 중독이에요. 돈을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는 구조일까? 방금 게임이 끝났습니다. 제가 10,000원을 결제해서 2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뽑은 건 이 작은 인형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상 10,000원을 주고 이 인형을 산 셈인데요. 지금 10,000원을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3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0원에 2게임인데 10,000원을 내면 23게임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친구는 얼마 했어요? 10,000원이요. 이런 탓에 학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윤모 씨는 얼마 전 아이가 2주 사이에 20만 원 넘게 쓴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 그 체크카드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더 소름이 끼쳤어요. 초단위, 분단위로 결제된 내역들이 너무 빼곡했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냥 용돈을 소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한 중독의 형태를 보이는구나. 아이들이 인형 뽑기를 하기 위해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학교는 학생들이 인형 뽑기 가게에서 주변 어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를 바란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안내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때때로만 성공해 반복을 유도하고 요령이 있다는 착각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학교 인근에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아이들이 중독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각 학교에 인형 뽑기의 사행성을 경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인형 뽑기 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여기에 빠진 아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인형 뽑기가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인형 뽑기 방은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습니다. 전체 이용가 등급이어야 하고 10,000원이 넘지 않는 완구류나 문구류 등으로 경품을 제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형 뽑기가 도박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뽑기 성공 시 얻게 되는 인형 등의 경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거나 더 많은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집착하는 등의 중독적 소비 행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7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인형 뽑기가 위험한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형 뽑기 방이 큰 인기를 끌자 정부는 정품 인형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열고 경찰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짝퉁 인형은 물론 정품을 쓰는 뽑기방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게임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형 뽑기방의 경품은 소비자 가격 5,000원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형들이 10,000원 이상입니다. 이런 포켓몬 인형 같은 경우는 12,000원, 15,000원 경품법에 맞춰서 5,000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 인형은 정말 극소수의 드론 같은 고가의 사행성 경품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인형 뽑기 방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방금 뽑은 이 인형은 15,000원짜리 정품, 그리고 이거는 5,000원짜리 가품인데요. 가품을 쓰면 물론 불법이지만 정품을 써도 5,000원이 넘기 때문에 불법인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영업 중인 인형 뽑기 방들은 정품을 쓰든 가짜 상품을 쓰든 사실상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실제 단속을 당한 업주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거라며 반발합니다. 무조건 우리 단속 기준은 소비자가다. 그러면 사람들이 짝퉁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두 주먹만한 인형 이런 거를 고가품이라고 단속을 하는 게 이게 실정법에 맞는 거냐. 문체부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준액 상향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500원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서 마음 놓고 인형을 뽑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아이에게 물려주는 실전 경제 노하우. 실전이 늘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려워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네. 예. 그 돈이 이 개인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점들을 보게 되면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소득의 통로, 네. 그다음에 돈을 쓰는 지출의 통로, 음. 그리고 돈을 쌓아가는 저축의 통로, 그리고 돈을 남에게 빌려서 또 사용하는 대출의 통로, 그리고 돈으로 돈을 벌게 되는 투자의 통로, 이 5가지 통로가 있는데 소득의 통로, 지출의 통로, 예. 저축의 통로, 대출의 통로, 투자의 통로. 예, 그렇습니다. 아, 네네. 이 5가지 통로를 실전에서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그 통로 속에서 돈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몸으로 체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개의 통로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통로를 중요하게 좀 알려줘야 될까요? 아이들은 우선은 지출의 통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쓰는 거. 예. 왜냐하면 지출의 통로를 통해서 사실은 버는 법, 그다음에 저축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출의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출의 통로를 먼저 아이들이 몸에 습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정승같이 써라 이런 어.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쓰느냐가 그 방법이 중요한데 예. 제대로 돈 쓰는 방법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돈 쓰는 방법은 저는 저희 와이프가 그건 좀 잘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와이프가 사모님을 모셨어야 되는. 두 분 함께 보셨어야 됐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가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와이프의 방식이 저도 좀 독특하고 재밌는 방식이라서 말씀드린다면 와이프는 약간 좀 궁핍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경제 교육을. 늘 부족하게. 그러니까 용돈을 주더라도 부족하게 주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살 때 계획적으로 사고 규모 있게 사고 거기에 맞게 자기가 스스로 갖다 찾아가는 자료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경제교육의 가장 첫 번째 핵심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했을 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는 나머지는 또 규모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좀 찾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옆에서 좀 조언해 주는 방식, 이 2가지 방식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궁핍에서 계획적인 게 나오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버는 방법도 문제인데 사실 이제 뭐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소득의 수익의 전부 다인데 이렇게 예. 용돈 주는 정도로 좀 버는 걸 좀 체득할 수 있을까요? 용돈이 저희가 보기에는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이잖아요. 네네. 소득인데 이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이 스스로가 예산 계획을 좀 세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내가 쓰이는 돈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에 대한 예산 계획을 해주게 되면 네. 그게 좋고요. 2번째 부분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일 가계부라도 그냥 일기장에 가볍게 써서 어떻게 쓰였다는 걸 알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남게 되는 것들이 이제 순소득이 되잖아요. 용돈을 다 쓰고 계획적으로 쓰고 나서 남는 게 순소득이다. 예, 그렇죠. 이 순소득을 통해 가지고 소득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용돈 기입장 기입장? 쓰라고 예, 예. 부모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써서 제가 이렇게 됐나 봅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아이들한테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면 네. 돼지저금통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예. 여기에 용돈을 뭐 주면서 여기에 절반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돈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금통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거 좋은데 네. 지금은 이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네네. 금융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예금 통장을 만들어주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금 통장을 아이의 이름으로 만들고 아이의 이름으로 아이가 직접적으로 입금, 출금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게 되면 실질적인 금융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으로 저축을 하면서 금융 지식까지 쌓이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실전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